오늘은 인벤티지 IR 내용 정리입니다. 자, 베링거 인계라인과 두 가지 물질 이전 계약한 물질들은 회사 자원을 집중해서 고도화 중이고 데이터 피드백 서로 주고받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링거의 타임라인에 의해서 계약이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순차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질이든 인벤티지 랩의 기술 데이터를 보고 이제 사업화를 진행하겠다는 어떤 언질은 이미 받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있다. G2G의 말처럼 둘 다 독점으로 G2G가 진행한다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 전 야곱신문에서 에버그린 전략으로 다시 이제 자리매김을 시작한 3021과 3024입니다. 두 제형 모두 지금 현재 빅팜들과 데이터를 계속 공유 중이라고 하고 있고 3024도 계속 제형 고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단 특허 기간은 3024가 훨씬 많이 남은 관계로 이건 약간 좀 천천히 이루어지겠죠. 어차피 지금 시장 지배자가 터져 파타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제형을 서둘러서 바꿀 필요는 그런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3021을 우선적으로 제형 고도하고 연내 임상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임상 기간이 딜레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질문을 해봤는데 식약처 규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3027 경구 제형입니다. 지금 비글견 실험한 지가 1년 돼 가는데 어떤 고도화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현재 나와 있는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 낮지만 이 낮은 흡수율에서도 사람과 어떤 사람마다 그 흡수율에 대해서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3027은 물론 흡수율이 높지만 이 편차를 더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형을 최적화 중이래요. 그리고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당히 요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바이오플루이딕스입니다. 현재 500mg 밀리리터 단위까지는 개발이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발표한 그 제형을 보면은 제형 고도화에서 고농축 제형이 150mg 정도가 이제 한계라고 직접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FDA 항체 의약품에서 승인되고 있는 약물 정도가 3분의 1이 600mg 정도니까 지금 750mg까지 용량까지 연구 중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750mg까지도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서프바이오나 일렉트로파이가 500mg까지 지금 제형 고도화가 돼 있죠. 400에서 500mg 결과 내놓는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한 거는 지난 방송에도 자세히 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750mg까지 된다면은 근데 같은 어차피 이제 분무 방식을 이용한 방식이라서 750mg까지 이제 농축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마이크로스피어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 없이 750mg까지는 제형 고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학술이나 이런 포스터로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같은 경쟁사의 차별점은 주사바는 직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난 하여튼 유튜브에 보시면 다 이에 대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IR에서는 요거 확인받는 자리였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유튜브에 녹화해 놓은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주사바는 직경이 나왔는데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이 마이크로 입자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작은 입자, 큰 입자가 서로 엉겨 가지고 주사 바늘을 막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벤트지랩의 초기 아이템 중에 피부에 놓는 필러 제제가 있었는데 이 제제에서는 한 27게이지까지
그리고 이 항체 의약품 경우 25 게이지 이내에서 제조한다면은 충분히 일렉트로파이의 기술보다는 통심성 부분에서 아주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는데, 통침성이라는 게 인제 이 주사 바늘도 가늘어야 되지만 그 주사 바늘이 안 막히게 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요거를 인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균일한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작할 수 있다는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의 인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장비 기술이죠. 항체 의약품의 경우는 원물질에 크게 맞게 다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항체 의약품의 그 분자량의 크기에 따라서 마이크로스피어를 조절을 해서 인제 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다양한 항체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제조사가 고객사가 되고 실제로 다양한 회사 접촉 중인데, 삼성과는 바이오 플랫폼을 협업할 듯하다고 김 대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인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제형에 관한 그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벤티지랩이 갖고 있으니까 어 지금 DDS 플랫폼을 한 회사랑 독점으로 계약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는 좀 오픈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40도에서 안정성 통과했다고 최근에 뉴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거는 상온 보관 유통 가능한 그런 데이터다. 그 상업 생산을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이제 덕목이 되겠죠. 음. 자, 큐라티스에서 대해서 인제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에 대한 프레임에 인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큐라티스 인수는 상당히 성공적이고 EU GMP 대응으로 양산에 제일 가까운 회사가 현재는 인벤티지랩이다. 만약에 경쟁사가 새로운 공장을 짓고 인증을 받는 데는 5년 이상 걸릴 텐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양산에 최적화된 회사는 인벤티지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월에 인제 그 다발성 경화증과 치매 치료제 임상 결과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잘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물론 이거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미 그 데이터를 몇 개 또 발표했잖아요. 장기 측정에서의 이제 데이터는 워낙 뛰어난 회사라고는 알고 있으니까 저도 별 걱정은 안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치매 치료제까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인제 더 이상 경쟁사에서 제형의 우월성을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 인제 옵니다. 4월이에요. 예, 물론 그 세마글루타이드 대동물 실험 데이터를 보고 설명을 해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세마글루타이드를 가져갔다는 데서 삼성의 또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치매 치료제 데이터를 보시면 좀 더 제형에 대한 우수성이 차별화가 되는 지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물론 펩트론과 비교는 불가능한 게, 펩트론은 이 제형이 없기 때문에, 치매 치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합니다. 제일 지금 제형이 적은 회사가 펩트론이에요. 그래서 펩트론은 무조건 이 3024가 잘 돼야 됩니다. 걔들. PT404가 잘 돼야 돼요. 자, 다발성 경화증 같은 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제 임상 간소화를 적용받을 텐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당히 시장 규모가 크죠. 왜냐하면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이제 그 식사가 서구화되면서 고런 것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은데, 요 인제 이 다발성 경화증에 대응할 수 있는 물질들이 뭐가 있냐면 블록버스터 약물로 휴미라와 듀피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발성 경화증의 데이터가 나오면 휴미라나 듀피덴트, 이 원물질을 갖고 있는 이 회사들이 1개월 제형으로 트는데도 이 다발성 경화증 하나의 그 좋은 퍼포먼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벤티지랩 뉴스를 보면 사노피가 이제 들락날락거린다는 뉴스가 가끔 나온 게 아마 요게 아닌가 싶어요. 요것도 이제 4월입니다. 자, 이제 펩트론과 G2G 바이오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대량 생산의 스케일업이 용이하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량 생산도 이제 문제가 없지만 의약품에 있어서 중요한 건 대량 생산보다는 수율이다. 스케일 아웃되는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알일일리가 독일의 주사제 공장을 신설했는데 왜 그 비용이 비싼 독일에서 주사 공장을 지었느냐. 비용보다는
어떤 그 양품을 생산하는 데 더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 독일에 공장을 지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줬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그리고 인제 그 주사제 만드는데 후공정이 인제 양산을 결정하는 데서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 지금 대용량 생산에서 인제 대량 생산을 그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쟁사들이 100 리터짜리 큰 탱크에서 어떤 양산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같은 결과물을 생산을 한다 치고 비교를 한다면 인벤티지 랩은 그보다 적은 양의 그 시설 가지고도 그 100에 가까운 그런 양산 수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자신을 했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조만간 그 학술이나 논문지의 결과만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굳이 특허로 등록을 해서 그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은 다른 회사들이 인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회사 측에서 특허를 등록한다기보다는 특허 등록하지 않고 사내 기밀 유지 식으로 아마 이거는 갖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자, 요 정도입니다. 지금 상당히 그 2 시간 동안 질의응답한 내용을 추려봤는데 간단합니다. 바이오플루이딕스 다 잘 되고 있고 지금 삼성과의 협업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김 대표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얼마든지 하시라고 이제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공표하는 거예요. 자, 인제 그러면 이제 단순히 삼성만 하겠느냐라고 하면 인벤티지 랩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굳이 삼성하고 독점을 할 필요는 없죠. 알테오젠과 기타 이 원물질을 갖고 있는 초기 항체 의약품을 갖고 있는데 아예 초기 개발 단계부터 협업하는 신규 회사들. 그 두 번째는 정맥 주사 제형만 갖고 있는데 SC 제형으로 돌리고 싶은데 히알루로니다제를 쓰지 않는 좀 더 고농축된 버전으로 자가 주사까지 가능한 것으로 가고 싶은 회사들까지 폭넓게 고객사와 현재 지금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바이오에 관한 이슈가 하도 이제 좀 뜨겁죠. 뭐 삼천당 제약부터 해서 뭐 상당히 이슈가 뜨겁고 현재 그 인벤티지 랩도 G2G 바이오의 이제 그 주가 급락에 따라서 연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뭐 4월 달 다발성 경화 증가와 치매 치료제 이건 치매 치료제 같은 건 1대 1로 이제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니까 점점점 이제 그 시장에서 데이터를 인정해 줄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IR들은 상당히 기분 좋았고요. 자, 데이터만 보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데이터가 모든 걸 얘기해 줍니다. 오늘 하루의 주가가 내일의 주가를 설명해 주진 않아요. 자, 오늘 IR 간략 요약은 여기까지 합니다.